B를 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참 시대가 참 그렇다. 그래서 베스트 엔잡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베스트 플랜 B를 논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끝이 났다. 좀 서글프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엔잡, 그죠? 엔잡 또는 엔잡러, 그죠? 엔잡 또는 엔잡러, 그죠? 엔잡의 시대. 엔잡이 뭐예요? 엔잡. 이제는 투잡의 시대를 뛰어넘었다. 한마디로 뭐 세계의 잡. 옛날에는 아빠 혼자 벌면 되는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벌어야 되고, 그러다가 아빠는 잡을 2개를 가져야 되고, 그러다 엄마도 2개를 가져야 되고, 어쨌든 이제는 투잡의 시대를 뛰어넘었다. 시대가 아빠 혼자 벌어서도 될 일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엔잡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프로 엔잡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엔잡의 시대다. 현재 엔잡을 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다가 20대가 3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2개, 3개를 떼야 되는 좀 그런 어떤 시대에 와 있다. 좀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중앙에 세대 취재를 했더니 평생 직장은 옛말이다. 이제 직업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예전은 직장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야. 이제는 나는 직장을 찾으러 다녀야 돼. 이제는 내가 또 내 일을 또 만들어야 돼.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평생 직업도 청년층 엔잡로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엔잡에 대해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 참 서글픈 얘기도 한데,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보면 이것이 왜 이런 시대까지 왔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갈 건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 1번,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건 첫째 보시면, 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25세까지 뭐 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뭐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잡아서 조금씩 벌어 직장을 잡아서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 55세 60세가 되면서 은퇴하기 시작을 해서 연금을 만들고 그런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옛날에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 대비 지출이 늘어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 폭이 더 넓어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와, 요즘에 양파 한 알, 콩나물, 요즘에 콩나물 사러 갔다가 아줌마한테 한 주먹 더 주세요 그랬다가 이게 맞아, 손등 한 대씩. 그만큼 이게 좀 지출 과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것 대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러니까 지출 과다. 생계 유지해야죠. 내 집 마련해야지. 자녀 교육해야지. 자녀 결혼시켜야지. 은퇴 준비해야지. 물가 상승하는 것 등등 해서 요 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게, 이 괴리감은 점점 늘어나, 준비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점점 더 오래 산대.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엔잡은 이제는 당연한 그러한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더 많이 일해서 이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엔잡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의 양을 늘려봤어요. 2개의 직장을 가져봤어요. 하루 8시간이다가 10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하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는 그거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무언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번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꼴 돈이 아니다. 이제는 시간이 금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모이질 않아, 이게 지금. 그래서 정해진 24시간 속에서 수익의 성장 곡선을 유지시켜서 상승시킬 수 있는 시간이 4개는 없다. 모두 다가 24시간 속에서 삽니다. 하루 종일, 그죠? 12시간 일을 해. 막말로 24시간 일을 해도 이제는 부자 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자, 그런 관점에서 시간과 노력, 성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없다란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도 아니에요. 노후 준비도 안 됩니다, 이걸로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소비 중심적 사회 현상입니다. 소비 중심적. 예. 자,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걸친 옷과 귀금속은 당신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근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잘 쓰고 있으면 저 사람 돈 잘 벌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산이 없는 나는 자산가들의 자산을 더 키우는데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귀금속, 뭐 자동차,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굳이 내가 그것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예. 어떤 자기 만족. 그런 것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자산이 없는 나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누구 다 갖다 줘요? 자산가들에게 갖다 주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소비 중심적인, 예. 그러한 것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소비 중심적 사회 현상에서 보여주는 것들. 저러다가 보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빚은 늘어나. 그러다가 보면, 예, 엔잡.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네 번째는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예. 자,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 첫째, 건강해야 되겠지. 그죠? 두 번째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친구도 있어줘야 돼요. 최소한 그 세 가지 있어야 돼. 예.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가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동안 모았던 돈 병원 다 갖다 주고 끝나. 예. 병원 다 갖다 주고 끝나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젊었을 적에는 건강과 돈 중에서 어느 게 먼저였어? 젊었을 적에는 젊었을 적에는 돈이 먼저일까? 건강이 문제일까? 돈이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비해야 되니까. 나이 들어서는 왜? 병원비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중요한 시대. 자, 그래서 길어지는 수명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저주냐 축복이냐. 정말 잘못하면 나이가 드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어지는 수명 때문에라도 엔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 자산을 키우기보다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기회에 의존을 한다. 예, 많은 사람은 돈 더 벌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아르바이트자를 찾아요. 우선적으로 쉽게 찾는 게 아르바이트를 찾아. 아니면 내가 카페를 열어볼까? 뭐 등등을 해요.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시간제로 일을 합니다. 직장을 간다. 계약을 나는 따로 당깁니다. 환자를 보는 의사입니다. 나는 내 식당에 오는 어떤 그 손님들 그 숫자에 의해서 내 수입이 결정납니다. 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연봉은 내 연봉이 얼마입니다. 뭐 등등 영업을 나는 합니다. 등등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손님에 의존을 합니다. 자영업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그러니까 본 좀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 했는데 빚더미에 앉은 상태에서 정말 파산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보게 돼요. 자, 영업은 어때요? 영업.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영업을 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더니 내 자산을 키운 게 아니고 뭐예요? 회사의 자산만 키워준 거예요. 회사의 자산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과연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는 나의 수입이 나에게서만 나오는 거야.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만 가능한 소득.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웬만한 규모의 자영업은요. 주인이 안 움직이면 가게문 바로 닫습니다. 영업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내가 아파서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어.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야. 차 사고가 나서 손이 다쳤어. 네. 수술 못해. 수입이 끝났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시간과 자기가 버는 거지 다른 사람이 벌어준 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가끔 그러니 영업을 너무너무 잘해. 차 사고가 나서 입이 다쳤어. 뭐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나의 수입이 그냥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의 수입이. 그냥 그러한 관건에서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들이든 주변 사람들 한번 가만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네가 지금 얼마 벌어? 근데 그 수입이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수입이야?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제가 가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차 사고 나서 병원에서 3개월 입원을 했어. 손이 다쳤어. 핸드폰도 못 써. 3개월 지나서 나왔을 때 그 수입 얼마나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못하면 당신 네트워크 마케팅 잘못한 거야. 네.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수입이 나에게서만 나온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 내지는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해왔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일이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추게 된다. 예, 생각해 볼 것 또 하나. 나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 돼버린 거예요. 예, 수술 아무리 잘해도 손이 다 수술 못해.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해요? 의사를 갈아치게 해버리겠지. 대체 가능한 거. 이제는 로봇들이 갈아치기를 해요. 운전수들, 로봇들이 갈아치기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못하게 됐을 때 대체 가능하면 나는 바로 그때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인력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잘못된 선택.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내 월급 빚감대 다 써도 모자라. 예.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임시고용 근로자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75% 일하는 노후 꿈꾼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건강해야 되는 거야, 첫째는. 건강해야 돼.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야? 끊임없이 사람들은 또 창업을 하고 있어요. 카페를 연다, 뭘 한다, 창업하고 폐업하고 재창업하고 그런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먹고 살지는 모르는데 빚은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한 환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선택,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내 노후를 의존하고 있지는 않느냐.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5년 전 가장 큰 걱정이 돈 걱정이다. 지금의 가장 큰 걱정도 돈 걱정이다. 그렇다면 5년 후 가장 큰 걱정은 돈 걱정이다. 끊임없는 그 굴레 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뭘 자꾸 찾아? 돈벌이를 찾고 있거든. 자산을 키울 생각들을 안 하고 자꾸 돈벌이를 찾아. 내가 무언가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내가 무언가 자꾸 돈벌이를 찾아요. 그 아까운 시간에. 전 돈벌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으로 너무 편향되어져 있으니까 시간은 가고 나이는 들고 점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이것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대한 개념을 자꾸 가리켜. 대한민국의 교육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모든 교육들은요 좋은 직장 잡으라고 교육을 해.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도 있을지 몰라. 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애들이 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밑에서 일을 해. 특히 여자분들 학교 때 날라리들이 시집 잘 가잖아. 맞지?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야. 아니야. 아니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보고 계실 거야. 공부 잘하던 애들은 어디 가서 직장인으로 일을 해. 공부 못하던 애들이 자기 사업 그래도 좀 떡 벌어지게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더 무서운 건 대물림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다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재미있는 게 더 큰 문제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대체되는 인력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봤어요. 법무부의 37.36%는 이제는 부처별 대체 가능 인력의 비율이에요. 대한민국 법무부의 37.36%는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다. 이제는 또
교육부는 25.5%, 보건복지부 25.6%, 외교부 거의 40%가 대체대 인력이더라고요. 대체대 인력. 네,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네, 문화체육관광부 30.97%. 그러면 이렇게 많고, 한마디로 4명 중에 1명, 그죠? 한 30%에서 40%는 앞으로 직장이 없으실 겁니다. 신기술로 인해서 다 대체 가능한 인력이 될 겁니다. 근데 더 불쌍한 게 바로 이거예요. 9급 공무원의 73.98%, 74%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거예요. 다 잘리네.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공무원 되려고, 9급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들 이래. 네. 한마디로 73%면 4분의 3이에요. 4명 중에 3명은 대체될 거예요.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그런데 지금 대체 공무원 되려고가 아니야. 이제 대체될 공무원 되려고 4명 중에 3명은 지금 죽기 살기로 어디에요? 저기 저 남영동이에요. 어디에요? 노량진인가? 예. 네. 얼마들 열심히 가서들 고생하고 컵라면 먹으면서 컵밥 먹으면서 애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8급 공무원은 65%, 공무 계약직은 63%. 점점 시대가 대체 가능 인력으로 바뀌고 있다. 이건 또 어때요? 국내의 일자리 수가 그죠? 2022년 기준으로 한 15% 이상이 날아간대요. 이제.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제조업은 비율이 어때요? 93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AI가 대체를 한대요. AI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맞을까? 이게 속도가 붙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속도가. 저 숫자는 2년, 3년 전 통계입니다.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또 한 가지 보니까 주요 직업별 인공지능 기술 자동화. 자동화 가능성.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예 없어질 직종. 주방장 요리 연구가. 예. 저부터도 이제 시켜 먹는 게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재봉사 100% 없어진대. 패스트푸드 종업원 100% 없어지고, 고무 플라스틱, 뭐 제품 조립원 100% 없어지고, 청소원들 100% 없어진답니다. 네. 또, 자동화 가능성 낮은 직업 64%, 의회 의원.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게 자동화되는. 그죠? 대학 교수들, 판사와 검사,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낮다. 근데 저는 변호사 이 사람들도 변호 업무를 할까?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챗 GPT한테 야, 내가 홍길동이한테 내가 돈을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고소장 써줘. 그러면 챗 GPT가 다 써줘. 고소장을. 아니야, 금액이 바뀌었어. 1억으로 써줘. 이자 10%로 바꿔줘. 그러면 챗 GPT가 고소장 다 써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변호사들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대소소 하는 거예요. 챗 GPT가 쓴 거 이게 법적으로 맞아요? 맞아. 오케이. 사인해 주세요. 왜냐면 챗 GPT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거든. 그래서 법원에 접수를 하려면 변호사들이 사인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남아있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대소서처럼 그냥 대신 써주고 챗 GPT가 다 해놓은 거 교정이나 좀 봐주는 그런 어떤 단계로 이제 전락이 됩니다. 예전하고는 다른 시대가 열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러한 모든 인력이 어떻게든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대체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크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받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거를 한번 뭐 보기는 봤지만 여쭤볼게요. 이 로봇보다 춤 잘 출 수 있는 분.
없을 거야. 맞아요. 아마. 예, 방금 전까지 봤던 저러 제가 보여드린 통계들은 이 로봇 이전이에요. 이 로봇가 테슬라에서 나온 게 이제 한 2달? 예, 2달. 그럼 그 사이에 과학이 이만큼 발전을 했어요. 이 로봇가 얼마냐면 한 3만 불 정도 합니다. 3만 불. 그러면 한 4천 몇백만 원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로봇가 이제는 상용화가 된다. 이 로봇가 예, 보셨던 것처럼 뭐 발, 몸 움직이는 거 완전히 우리들보다 나아. 예. 그리고 이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해봤자 한 30초, 40초 되는 거 춤추면 헐떡거릴 거야. 로봇 지치지 않아요. 3시간, 4시간도 출 거야. 지치지도 않아. 예. 3만 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로봇가 마지막 남은 단계가 뭐냐면 손가락이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모든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거야, 인력을. 손가락만. 하루에 김밥. 정확하게. 손가락만 좀 더 미세하게.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네, 한 3년 내다보더라고, 3년. 3년 지나면 김밥도 로봇가 말 거고, 자동차, 뭐, 거제, 뭐, 이제 그런 데 가면 뭐, 해운, 자동차 공장, 뭐, 냉장고 만들고, TV 만들고, 공장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력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 손가락만 좀 더 미세하게만 되면. 그런데 3만 불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거제나 그쪽에 있는 노동자들 계속 봉급 올려달라 그래. 1년도 필요 없어. 반년, 6개월 그 사람들 연봉이면 이거 삽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번 주에 40시간 넘게 일했어요. 돈 더 주세요. 그런 말도 안 해.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얘네들은 일하다가 기계에 껴서 허리가 부러져도 보상해달란 말을 안 해. 얘네들은 그잖아요. 4대 보험 안 들어줘도 돼요.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3만 불짜리 하나 사서 쓰는 게 몇 배의 이익이고, 둘째는 기업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다른 기업들이 하는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주면서는 이게 지금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흐름 자체가. 예.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도 문제가 생긴다. 왜? 종합소득세를 안 내거든. 그러면 정부에는 세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세금이 안 거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의논되고 있는 게 생산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일하고 난 다음에 봉급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로봇은 앞으로 얼마를 생산했다, 생산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일하고 나면 세금을 걷었는데, 이제 일하기도 전에 세금 걷는 시대가 온 거야. 왜? 일할 거니까. 사람은 예, 직장에 출근하기로 해놓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자, 그러한 과정에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로봇의 상용화를 경험하게 되는 첫 세대가 우리입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었던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첫 세대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 두 번째, 키보드를 모르는 세대에서 시작하여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로 마무리되는 세대예요. 네, 오주원 사장님 아마 키보드 처음에 쓸 줄 모르셨을 거야. 네. 자, 그러니까는 저도 그렇고 제가 대학 들어가서야 컴퓨터를 본 거야. 그때부터 키보드를 배웠어요. 네. 아마 사장님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키보드라는 건 봐야 타자기. 타자기는 그죠. 타자기 정도지 우리가 그냥 키보드를 몰랐어. 그럼 키보드를 몰랐던 세대로 우리는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대학 졸업한 애들이 키보드를 칠 줄 몰라요. 패드를 두들기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죠? 요즘에 정말 신세대들은 팬데믹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키보드를 안 쓰고 이걸 갖고 해서 아이패드 뭐, 그거 가지고 공부를 다 했어. 저희 아들내미가 아리조나에, 네, 이제 주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애들을 몇 명을 채용을 한 거예요. 해서 이제 지가 또 이제 또 어르신이라고 지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컴퓨터를 다 치워놨더라. 옆으로 다. 야, 이거 왜 치워놓으니까 자기네들 컴퓨터 쓸 줄 모른다고. 방금 대학 졸업한 애들이.
걔네는 다 뭐 갖고 있어요? 패드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더 빨라, 이게. 예. 그리고 데이터, 예. USB도 몰라요. 클라우드를 다 쓰니까. 시대가 바뀐 거야, 그만큼 이제. 예. 자, 그러니까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에서 시작해서 요즘 세대는 어떻게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또 AI가 예술 분야까지 갑니다. AI가. 네.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재작년에 작가들이 데모를 했어. 그러니까 드라마를 써요. 뭐 16부작, 20부작 써. 그러면 1편을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소설을 써. 이제 작가를 써. 근데 작가들은 1편을 그냥 딸랑 쓴 거잖아요. 저작권이 없는 거야. 예, 최소 몇 % 이상을 써야 저작권이 있어서 수입이 있는데 1편 달랑 써놓고 그 다음부터 AI가 써내니까 자기네들 1편 값만 받고 끝나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 AI가 그린 미술 그림 그거 요즘에 경매도 해. 요즘에 예, 컴퓨터부터 무슨 뭐 게임 디자이너 뭐 이제 그거 하는 젊은 애들 많아요. 그런데 무슨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게임도 컨셉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게임을 만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요즘에 젊은 애들 나는요 컴퓨터 게임 개발자예요 뭐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불과 2, 3년이다. 2, 3년이다. 자, 또 AI 개발자, AI 선생, A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 이제 오다지 사장님한테. AI 선생님이야. 선생들이 근데 AI 선생님이 아는 게 정말 다행이야. 자기 직장이 있는 게. 왜냐면 AI 선생들 AI 때문에 직장을 잃어간대요. 왜냐면 자 10명이 개발을 했어. 이제는 AI가 스스로 배워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0명의 개발자가 달라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제는 하나만 달라붙어 있어도 AI가 스스로 배우면서 가니까. 또 AI가 이제는 AI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기 시작을 해요. 지금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은 당연히 그 방법으로 다 가겠지. 자,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플랜 A와 플랜 B의 경계선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직장은 이거야, 평생 직장은 이거야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그래서 나는 부업이 이거야. 요즘에는 부캐가 또 뜨잖아. 부캐. 부캐라고 해서 꽃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플랜 A, 그러니까 메인과 부가 주와 부가 경계선이 없어지는 시대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 이제는 경쟁력의 이동입니다. 부의 이동이 경쟁력의 이동이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제 GPT에 가만 물어봐도 아주 멋지게 대답 잘해줘요. 그래서 지식으로 경쟁하는 시대도 끝났다. 이제는 기술의 경쟁도 끝났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로봇가 이제 손도 잘 써. 여러분 그 고속도로 어디야 그 강릉에서 오다가 보면 문막 이제 서울로 오는 방향 문막 휴게소에 가서 라면을 시키면 로봇가 라면을 끓여줘요. 전국에서 그 로봇가 제일 맛있대. 그 라면이 왜 물량 정확하고 물 온도 정확하고 몇 분 끓일지도 정확해. 그러니까 맛이 통일성이 있다. 전 같으면 아줌마 기분에 따라서 이게 희까닥 하던 게.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 뭐냐면 이제는 지식의 경쟁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옛날 조선시대 4대 부가 그 지식 그거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는 기술의 경쟁력으로 넘어왔어요. 기술의 경쟁력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전처럼 나의 경쟁력이 뭘까 지식이다 석박사 그런 개념도 아니고 왜냐면 다들 뭐 없어질 직종이고 그래서 이제는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자세가 경쟁력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얘기들을. 자, 그렇게 우리가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팔고 있거나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두 가지야.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팔고 있거나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팔고 가는 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 팔고 가는 건 내가 팔지 못하는 순간부터 내 수입이 끝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시간과 돈을 바꾼 겁니다. 내 몸뚱아리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난 돈 벌고 끝난 거야. 영업도 내가 팔지 못하는 순간부터 끝나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내가 그 가르치는 나의 어떤 달란트, 나의 기술, 가르치는 기술, 그것을 파는 것을 끝나는 순간부터 다 끝나.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무엇을 팔고 있거나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120세까지 산다. 제가 지금 만 60입니다. 120세까지 사면 저는 이제 딱 반평생 살았어. 딱.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신경 써야 돼. 해야 될 건, 이가 없다면, 돈이 되는 무엇인가. 그죠? 2번. 그것이 없다면, 있으세요? 돈이 되는 무엇,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빌딩이 있다거나, 예. 자, 그것이 없다면 1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일단. 없으니까. 그죠? 돈이 되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무엇인가를 팔아야 돼, 돈 되는 거. 그것으로 시작해서 2번으로 빨리 안정되게 가야 돼. 여러분, 이것은 미화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예쁘게 표장을 하겠어요, 이게. 이건 그냥 직한 현실인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건 얼마나 배웠느냐하고도 상관이 없고, 예. 그냥 이것은 지극한 현실이야. 그냥. 빨리 돈이 되는 무엇인가 빨리 파세요. 그렇게 해서 빨리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빨리 가지십시오. 그러한 것을 내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게 요 두 가지. 빨리는 속도를 말합니다. 안전된 거는 뭐야? 단단한. 그죠? 그걸 빨리 만드십시오. 자, 돈을 버는 방법이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워런 버핏이 20, 30년 전에 했었던 얘기가 아직도 맞는 얘기야. 예,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의 얘기 이거야. 예, 이 사람은 노인되니까 예쁘게 말했어. 저는 아직 노인네가 아니니까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예,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 찾지 말고 자산을 키울 방법을 찾아라. 돈벌이만 찾으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2번이 안 돼. 1번을 하면서 2번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짐 로니 그런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의 큰 파도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 큰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 그나마 나는 큰 배경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그렇다고 하면 나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 내 것을. 그런데 많은 프랜차이즈, 그죠? 맥도날드 하려면 10억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그러한 것을 내가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만 40년이에요. 제가 한 10몇 년, 거의 한 20년 전에 제가 잠자리에서 이제 들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왜 이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요 세 가지가 해결되어 있더라고. 뭐 엄청난 무슨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는 아니야.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될 줄 알았대. 아마 그 남편분들 생각할 때 아마 다들 그런 또 바람으로 결혼을 하셨겠지. 근데 어쨌든 막 빌 게이츠처럼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빚독촉은 안 받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뭐든 그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거야. 또 건강해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시쭈, 이름하여 공주. 나이가 들어서 공주 할머니. 우리 공주 할머니도 건강했었어 그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근데 집안에 강아지도 건강. 이 공주가 아프니까 집안이 막
뒤숭숭한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도 불안해하고.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해. 그 다음에 관계, 집사람하고의 관계,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것이, 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좀 뭔가 좀 인생이 꽉 찬 느낌. 예, 그 fulfilling life라고 하는 개념인데, 뭔가 꽉 찬, 아, 이게 되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아, 이게 그냥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예,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 해왔으니까, 아, 맞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거는 세 가지를 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예, 사실 저는 파트너콜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체험담 들을 때마다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사장님들의 건강에 저는, 아, 이게 보탬이 되는 거구나. 체험담 나누고 또 누가 쓰기 시작을 해. 아, 저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거구나. 소비자 한 명 한 명 만들면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아,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네, 그러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셀프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친절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걸 통해서 관계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아, 행복한 삶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일을 하면서 이것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 단어만 들어도 제가 가슴이 설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가만히 보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잘못된 이해, 오해받고 있는 억울한 점이 많더라. 억울한 점이. 자, 가장 잘못 이해된 거대한 업계입니다. 첫째, 거대한 업계 글로벌 총 매출액이요 230조가 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여러분, 영화 산업 어마어마하잖아. 뭐 톰 크루즈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영화 산업에 비하면 5배, 6배가 되는, 예, 산업의 규모입니다. 글로벌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업계예요. 예, 여러분 엄청난 업계 안에 몸을 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자, 영화업계 대여섯배다. 음악도, 예, 훨씬 더 영화업계보다 저희는 더 큰, 예, 뭐 유명한 어떤 그러니까 BTS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음악 업계는 저희들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스포츠 업계. 야, 스포츠 업계는 숫자적으로 한 3배 정도 돼요, 스포츠 업계가. 근데 이 스포츠 업계는 뭐예요? 축구, 농구, 배구 다 합쳐서야. 스포츠 업계니까. 전 세계 다 합쳐서. 예.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업계고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 내가 제대로 잘 선택했네. 네, 제대로 잘 선택했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게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오면 뭐 노인네들만 있더라. 한번 보자고요. 자, 25세부터 54세. 그 사이에 있는 인구가 거의 65%, 7%가, 70%, 65에서 70%가 25세에서 54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다 들어와 있어요. 그 PM이라고 하는 회사 있습니다. PM 인터내셔널. 거기 일본 지사장이 저랑 친구라서 제가 이제 갔을 때 가봤어. 그 당시에, 그게 한 5년, 6년 전인가? 그 당시에 갔을 때, 일본 PM의 평균 연령이 32살이라고 하더라고. 엄청나게 젊어. 엄청나게. 아마 여러분들 우리 파트너코의 유럽만 해도, 예, 옴니 27살, 지난번에 봤던 안나 33살, 아, 파릇파릇해. 베트남 연봉 1억짜리 23살. 파릇파릇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요, 세대 교체는 가장 꼴찌야 지금. 싱가포르만 가봐도요, 제가 전에 컨설팅 했던 회사도 보니까 30년이 넘은 회사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젊게.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대 교체는 꼴찌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한테 기회예요, 지금은. 세대 교체 할 거란 말이야. 예, 그럴수록 우리는, 아, 예전 우리가 생각하던 네트워크 마케팅 1세대, 뭐 1.5세대, 2세대, 뭐 어쨌든 그런 사람, 그러니까 팬데믹 전의 방식은 어쨌든 우리는 빨리 선을 끊어줘야 돼. 그래야 세대 교체가 가능해져요. 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자, 가장 잘못된 거리, 한국에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노인네만 있어. 한국에서만 보니까. 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젊은 산업이에요, 지금요. 네, 금액만 봐도 그렇고. 자,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마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마크업이라고 하는 단어. 마크업이 뭐예요? 자, 마진하고 마크업은 다릅니다. 마진하고 마크업은 달라요. 마크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과 생산 비용의 차이를 의미한 판매 가격, 판매가, 그죠? 소비자가, 그 다음에 생산가. 마진은 뭐야? 마진은 생산가에다가 기업 운영하고 기타 등등 드는 비용 합친 것과 판매가의 차액이 마진이고, 그죠? 원가, 생산 비용은 마크업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진실은 뭐냐면 모든 업계는 마크업이 다 있습니다. 마크업이 다 있어요. 자, 마크업, 요러한 개념 속에서 마크업의 기준을 보면 유통, 물류시장의 마크업의 현실을 보면 나이키는 400에서 600%야. 마크업의 비율이. 그 다음에 고급 화장품 1000%까지 가요. 1000%.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선글라스는 1000% 이상가. 레이반이 쫄딱 망하려고 했을 때 톰 크루즈가 그 영화 있잖아요. 탑건. 거기서 안경 한번 끼고 나와서 가격이 10배로 뛰고 매출이 1000배로 늘었대. 네. 그게 다 뭐야? 마크업이에요, 그냥. 네. 자, 그러한 거다. 자, 그거 외에도 수입 화장품의 원가를 보면요. 대개 보면 그냥 10분의 1 정도 그래요. 많아야 20%야.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수입 화장품의 어떤 마크업에 대한 개념으로 보자면, 자, 보세요. 수입 화장품의 원가와 판매가입니다. 생산 원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여기는 뭐야? 저쪽에서 제품을 파는 쪽에 자기네들 마진을 붙이고 한국에 수입되는 가격이야, 이건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크업의 개념보다도 또 좀 색깔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면. 마크업의 개념으로 보자면. 자, 그런데 그러한 관념 속에서 우리가 보면 네트워크 마케터,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크업의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들은. 그 개념 이해한다. 매장 등의 정규 지출 비용이 저희는 없습니다. 예. 또 소비자 직접 구매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장에다가 놓고 직원이 막 팔아서 막 그냥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 쇼핑 가이드의 역할인 거야. 판매할 수 있어요. 왜? 일단 제품이 전달돼야 되니까. 근데 판매의 목적은 그것을 통한 나의 마크업 말고 마진, 내 마진. 그것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알아서 구매하는 고객, 후속 소식소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수당은 뭘로 받아요? 다단계. 수당은 다단계로 받아. 제품은, 물류는 단단계로 넘어가요.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아니, 소비자가 직접 주문을 안 하면 우리 평생 팔고 앉아 있어야 돼. 평생. 예.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그래서 후속 조치 속에 예, 정말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로 그래서 해요. 자, 그 다음에 재구매 매출에 대한 권리의 확보입니다. 많은 영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에 내 권리는 없어져 버려요. 예. 제가 꼭 이 얘기 나올 때 제가 하는 얘기 있죠. 그게 무슨 얘기? 코카콜라 얘기야. 코카콜라. 예. 예. 캘리포니아에 제 친구 하나가 코카콜라 예, 영업 사원인데 한 동네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 가서 펩시콜라를 물리치고 코카콜라가 들어간 거야 이제. 예, 갔어. 그래서 자기가 직장생활 한 동안 봉급받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거 자기가 가서 관리하고 막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다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회사를 그만뒀어. 회사를 딱 그만뒀더니 봉급은 당연히 안 주고 인센티브도 안 줘 이제. 왜? 예. 아니, 저희 직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자기는 직장을 그만뒀어도 저 편의점은 계속 코카콜라를 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아니, 저거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예. 그게 뭐예요? 재구매 매출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리의 지속성이에요. 여러분께서 일을 하다가 일을 멈췄어. 그죠? 일을 멈췄어. 그냥 나는 아니 그 친구가 코카콜라 직장 그만뒀다가 코카콜라 계속 안 마셨을까?
계속 마시고 있었을 거야, 그 친구.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명한 수익 전략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의 브랜드 체인지를 통한 수입 상실. 건강기능식품 이미 다들 먹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바꿔 먹어보게 하자. 예. 전혀 없는 소비자를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을 하는 거지. 그런 개념 속에서 보면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그러한 마크업의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계획은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왜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앞으로 시대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나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계획은 뭐냐? 계획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왕이면 어떤 솔루션을 찾고 계십니까? 첫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 그게 좋겠죠. 두 번째, 부업도 가능한 일. 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짜투리 시간, 뭐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부업도 또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비 투자. 내가 뭐 기계를 사다 놔야 되고, 뭐, 그죠? 등등. 설비 투자. 설비 투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고장나면 돈 또 들어가. 등등. 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야? 재고가 필요 없는 일. 식당을 열었어. 야채값은 점점 오르는데 날은 더워지고 이번 주말에 잘 오던 우리 단골 고객들이 다 휴가를 가버렸네. 그럼 그 야채를 너 어떻게 할 거야 또? 그죠? 자, 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가 필요 없는 일. 투자 늘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필요 없는 일. 그 다음에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 출장이 필요 없는 일. 안정된 소득이 가능한 일, 안정된 소득, 그러니까 많은 수입도 가능한 일, 그러다가 보니까 연금성 소득이 가능한 일, 자유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인간의 니즈가 해결되고 있다, 15번째 의미가 있는 일. 여러분, 이 15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한번. 자, 이 중에서 필요가 없어도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아, 저거는 없어도 괜찮아. 가만히 보면, 15가지가 다 있으면 좋은 거야. 15가지가 다 있으면 좋은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예요. 이 중 어느 하나를 빼고, 최상의 플랜.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느 걸 빼도 괜찮을까?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뭘까? 아, 나는 몇 번이 필요해.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래. 저는요, 큰 돈이 벌고 싶어요. 많은 수입, 10번이 중요하대. 그런데 9번이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순서는 일단 수입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많은 수입인 거지. 또 안정돼야, 자, 수입이 안정됐어. 200이든 300 안정이 됐어.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300이 되네. 그건 뭐야? 내가 노하우를 배운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400, 500 되겠네. 됐어. 배웠어. 아, 조금 더 했어. 아, 그럼 1000만 원까지 내가 갈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누구 능력으로 번 거야? 내 능력으로 번 거야. 내 노하우야. 지금 그렇게 해서 갔어. 안정했어. 그러면 연금성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뭘까? 한번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고, 내가 지금 파트너콜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요 3가지는 내 마음에 와 닿더라. 한번 그것도 동영상 만들어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요 1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건 요거 3가지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한번 3분 5분짜리 동영상 만들어 보세요.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왕 일하는 거 안전하면 좋잖아.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위험부담 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능성.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그 다음에 확장성. 이러한 것을 원하는 파트너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부심.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인간의 니즈가 해결되네, 의미가 있는 일이네,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상속도 되네, 기타 등등. 여러분께서 아마 자부심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되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만났다 분석을 해보자. 선택의 4코너입니다. 자, 파트너코라고 하는 회사는 준비된 회사입니다. 검증된 경영자와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추천인 또는 소개하신 분들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만히 되실 거예요. 제품, 특화된 다양성 13개 브랜드를 저희는 묶어서 그래서 검증된 제품들, 과학과학사 검증했습니다. 자연과 과학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혁신적이고 저희는 독점적인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선택의 4코너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해보고 적어보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파트너코를 아마 검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어떤 가치 중심의 리더십, 저희는 글로벌로도 가능합니다. 등등, 어떤 수상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기업은 검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러한 제품들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미 과학과 역사가 검증한 제품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현재 7가지의 제품 앞으로 차근차근 더 추가가 될 거고, 특히 요즘에 드롭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막 출시가 돼서 지금 이제 재밌게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고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360도 조건 13개의 브랜드를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를 통한 독점적인 미래가 시작이 이미 됐고, 어떤 검증의 단계라든가 품질 테스트, US 공정, 어떤 시장의 분포도 등등까지도 검증이 다 됐습니다. 그럼 파트너코 일을 한다, 파트너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너무너무 단순해요. 소비자를 만들고 잘 관리해서 평생 고객을 만드는 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요 1번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능한 게 뭐냐? 서재 안정된 소득이 가능합니다. 왜? 평생 고객을 만드는 일이니까. 두 번째, 이것을 안정된 소득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성 소득이 가능합니다. 자유가 가능해지고 상속할 것이 있는 그러한 상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일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하던 오프라인으로 하던 각자 잘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뭐 50대 50으로 하던 60대 40으로 하던 뭐 30대 70으로 하던 저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보상 플랜, 구조를 저희는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아침 11시에는 주로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법,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일하는 거 해서 조금 색깔을 다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지, 내 방식은 내가 결정해서 간다. 내가 잘하는 거 가자. 또 자신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는 동네만 할 거야? 그럼 굳이 온라인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나는 일본에 친구들이 있어, 미국에 누가 있어, 그렇다고 하면 한번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도 한번 해보자. 각자의 어떤 시장 성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의 경로를 보면 8가지의 수입의 경로가 있고, 저희도 이미 1등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리테일 수입, 판매 잘하시는 분들, 뭐 쇼핑 링크를 날린다, 링크를 뭐 여기서 부산으로 날린다, 일본으로 날린다, 중국으로 날린다, 뭐 어디로 날리든지 간에 리테일 소득을 통해서 15%, 30%, 40%, 50%까지도 가능한 리테일 소득이 존재합니다. 뉴 볼륨 보너스는 내가 누군가를 드디어 등록을 시켰어. 등록을 시켰더니 최대 30% 그들이 첫 4주 동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저것만 가지고도 첫 4주 동안 100, 200, 300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만들었어요. 그 소비자들이 재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팀 보너스, 베이스 커미션을 저희는 받게 되고, 요것의 15%는 뭐냐면 작은 것들의 합에 대해서 저희는 15%를 받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세이빙스 보너스 드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요거는 부자 플랜, 전 세계 매출의 3%를 n분의 1로 받는 회사의 지분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이제 글로벌 풀 보너스. 사실 이것은요, 직급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회사들 직급을 가야지 줘. 그런데 저는 생산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내가 이제 누군가를 리크루팅을 했네, 그분이 받는 요 팀 보너스, 베이스 코미션에 대해서 저희는 매칭 보너스를 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도 존재합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는 비즈니스 리워드라고 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일리지 쌓이듯이 저희들 결과를 만들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것을 모아서 여행을 가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혜택도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른 것은 다 한번 이제 그렇다고 치고 하나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나만 정리를 해보자. 그것이 이제 베이스 코미션이에요. 다른 거 다 있지만 요거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하나만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주 마감입니다. 첫 4번의 마감 동안에 나의 비즈니스 레벨에 결정이 돼요. 그런데 사실 팀 보너스는 비즈니스 레벨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200PB 이상 주문한 사람이면 팀 보너스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유지를 4주마다 4주에 한 번 100PB, 그죠? 금액으로 따지면 2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4주에 한 번 내가 구매하는 것으로서 내가 수당받을 수 있는, 내가 뭐 내 볼륨을 해야 되고, 오른쪽 왼쪽의 비율이 어떻게 맞아야 되고, 오른쪽 왼쪽에 오토십이 몇 개가 돌아가야 되고, 그런 기준 전혀 없어요. 뭐 세 줄기가 뭐 2대 1대1로 맞아야 되고, 뭐 4줄, 이거 뭐 이게 말하기 상관 한도 끝도 없어. 저희는 그런 조건 전혀 없다. 내가 수당받는 거 4주에 한 번 100PB 20만원 그러면 어쨌든 내 산하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심플 시뮬레이션, 한번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해봐요. 4 곱하기 4입니다. 예, 4 곱하기 4요. 4 곱하기 4는 뭐예요? 100PB 한 20만원 정도를 구매하는 우량 고객, 소비자 4명을 만들 수 있을까? 4명을. 그리고 그것을 4명에게 복제시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소비자 4명 만들고 나처럼 4명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4명을 만들 수 있을까?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초,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자, 심플 시뮬레이션. 첫째, 내가 4명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추천 개보라고 보고, 이거 사실 섞여도 상관없어. 저들의 이제 보상 플랜상 보면, 어쨌든 요것이 나는 내 추천 개보 1세대에서 내가 4명을 만들었어요. 큰 거 하나 빼고 작은 것 3개에 대해서 나는 평균 100이면 3명 300점, 그것에 곱하기 15% 곱하기 1200원이니까 54,000원. 나는 요 3명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어떤 팀 보너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연금성 소득이 발생이 돼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4명 만들고 요 4명이 4명씩 소비자 만들게 돕자입니다. 내가 요 사람을 도와서 4명, 요 사람 도와서 4명 소비자, 요 사람 도와서 4명 소비자 만든 걸 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12명, 100점씩 1200점이니까 27만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3세대까지만 내려가도 요것은 내가 113만원 정도의 소득이, 다른 소득 다 빼고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7세대까지 내려가서 7세대까지 내려가면 이것이 3억 정도의 수당으로 커지게 돼요. 3억 정도의 수당으로. 그런데 제가 그러죠. 3억 받을 거 기대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산수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저는요, 자, 이거 합시다. 우리 3억 법시다.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해.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가서 100%가 되면 3억인데 50%만 돼도 1억 5천이에요. 10%만 돼도 3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 3천만 원이요, 연금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연금성이. 어떻게? 3천만 원, 이 3억을 벌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비자 4명씩만 관리하고 있으면 이것은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가 3억 벌라고 다 들어오잖아요. 다 망할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들의 목표가, 자, 우리 각자 소비자 4명씩만 만들어서 관리 잘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줍시다. 예, 그것을 하면 각자 관리하는 소비자는 그냥 4명인 거야. 한마디로 80만원 매출이에요. 80만원 매출 평균. 예,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10%만 돼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4주에 3천만 원이에요. 1년이면 몇 번 받아요?
13번 받아요, 저희는. 왜냐면 4주 단위로 도니까. 예, 예. 주급이니까. 4주 단. 그리고 13번이면 얼마예요? 13번이면 3천만 원씩 13번이면 3억 9천. 그죠? 거의 4억 돈 돼요. 그죠? 그것이 연금성이 가능하다? 다른 수당 다 빼고 10%만 계산해도 연금성 가능하다. 왜? 각자 4명씩만 소비자 만들면서 그거 복제시켜 나가자. 네. 아마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다가 보면요, 시간은 남아 돌 거야. 연금성도 가능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 가고 큰 소득도 가능해지고 연금성 소득도 가능해지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인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말로 이거 했어. 7년이 걸렸어. 7년 걸려서 연봉 3억 9천 4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만 했는데도.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파워인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마 누구든 소비자 4명은 만들 수 있어. 4명은. 네. 제품 첨단만 있으면 누구든 충분히 가능하다. 그 구도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파트너 코로 부자 되는 파이프라인은, 일단 내가 먼저 비즈니스 레벨 성취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비즈니스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따로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거고. 했어. 내가 비즈니스 레벨 성취하고 나는 첫 4주 동안 소비자 만들어 볼게요. 저는 한 일주일에 2명씩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2명씩 소비자. 그럼 8명 소비자 만드는 겁니다. 첫 4주 동안. 그래서 첫 4주 동안 돈 버십시오. 100이든 200이든 돈 버세요. 그리고 나면 그 중에서 후속 조치하다가 우량 고객 4명 출연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처럼 할 수 있는 4명의 파트너, 이 4명의 파트너 뭐 하면 돼요? 비즈니스 레벨 성취하고 첫 4주 동안 돈 벌고 이거 하는 거야. 예, 그 사이클만.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합시다.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복잡하면 특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많은 사람이 못해.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핵심이 뭐예요? 네, 돈이 되는 작은 일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그래야 큰 돈이 가능해지고 유지가 가능해져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나부터 머릿속이 심플해야 된다. 그러한 개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4가지만, for knows, 4가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why, 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상속을 생각할 수도 있고, 노후를 생각할 수도 있고, 각자의 why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꿈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뭘 원하는지. 잘못하면 돈 벌고도 인생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hy를 정확히, 왜 성공하고 싶은지 why 정확하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꿈을. 네, 초심 잃지 않도록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파트너코 what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파트너코가 어떤 회사, 어떤 제품, 어떤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 속에서 how,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를 교육 속에서 함께 합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아침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토요일 아침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함께를 하고 있어요. 쉽게. 자, 그래서 how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no way, 길을 안다. 길을 아는 리더분들이 계세요. 그 리더분들하고 여러분들 밀착하십시오. 밀착해서 그분들의 길 안내를 받으면서 하다가 보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얘기고 성공의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시간 속에서 파악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실 거고, 파트너코로 부자 되는 파이프라인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저는 너무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것 같아.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파트너코 안에는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회사 이제 겨우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4주 평균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이 중에는 간호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저희들 성공자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살짜리 베트남의 젊은 총각도 있고, 예,
예, 정말 연령대도 그렇고 남녀노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벌써 2년 반 만에 예, 엄청나게 큰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첫 해에 5천억을 했고 두 번째 해에 한 7천억 정도를 했어요. 글로벌로. 예, 올해 또 성장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 성장세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미국의 모데어라고 하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호주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고 저희가 또 이제 내년에 인도 오픈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필리핀 오픈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 예, 그러면 벌써 올해 성장할 거고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저희는 만들어 가고 있고 예,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정상적인 회사 정통성을 유지하는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건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많은 이상한 회사들 막 그냥 리더들 막 세팅하고 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가 얼마 만에 무너졌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예, 아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파트너 원 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의 모토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사람, 좋은 문화, 좋은 사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